네, 제 수업은 이러닝의 설계와 개발이라는 대학원 전공 과목입니다. 그래서 석사 학생들도 듣고 박사 학생들도 듣는 그런 과목인데요.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무크 강의 1시간 반 내외를 학생들이 먼저 컨텐츠를 공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실시간으로 만나서 그 컨텐츠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학기 후반부에는 그와 관련된 실습이나 프로젝트를 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실시간의 무크 강의, 그리고 한쪽 측면은 실시간의 수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와야 될 그 무크 컨텐츠는 제가 이제 코세라에서 두 과목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이제 이러닝 이컬러지 그런 수업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부분이어서 학생들이 이러닝을 설계하고 이제 개발하는 그 절차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강의였는데, 이제 그 두 개의 강의를 주로 조합을 해서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뭐 한 주차, 두 주차 정도의 어떤 특강 형식으로 또 다른 강의를 가져와서 제가 15주 동안 이렇게 조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네, 제가 글로벌 수업을 도입하게 된 계기는 크게 세 가지로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사실은 블렌디드 러닝이나 플립드 러닝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전에. 그런데 이제 항상 그게 블렌디드 러닝이나 플립드 러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만났을 때보다 심화된 어떤 활동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학생들과 상호작용도 더 많이 하고 이런 목적인데, 컨텐츠를 제가 직접 촬영하고 또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너무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다 보니까 정작 그 핵심 부분인 심화 활동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컨텐츠, 유명한 대학의 강의나 아니면 교수님들이 찍으신 그런 컨텐츠들을 사용을 하고, 저는 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부분에 더 집중을 하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글로벌 트렌드를 이렇게 민감하게 잘 알아야 되고, 또 세계적으로 연구와 그런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혹은 어떤 주제를 지금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알고 싶어 하거든요, 학생들은.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컨텐츠를 온전히 자기가 집이나 아니면 편한 장소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본인이 이제 글로벌 트렌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수업을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대를 하고 이 글로벌 수업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저의 수업이 이제 교육공학이라는 분야인데, 이제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 어떤 융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모든 영역을 이제 커버를 해서 강의를 하기보다는 A라는 영역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학의 강의와 또 B라는 영역에 대해서 강점을 가진 B라는 교수가 있다면 이 수업들을 조합을 해서 이제 제가 융복합 수업을 이제 꾸려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글로벌 수업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학생들이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장점은 아무래도 제가 도입한 이유랑 비슷한데요. 이제 글로벌 트렌드를 읽을 시간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미리 컨텐츠를 공부하면서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서는 이런 트렌드가 있구나, 또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익혀서, 평소에 사실 제가 이 글로벌 수업을 하지 않았을 때는 수업 시간에 간접적으로 사례를 언급한다거나 아니면 뭐 정지된 이미지나 텍스트를 보여주면 사실 잘 공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직접 본인이 그 강의를 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그 맥락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흐름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제가 컨텐츠 제작 자체에 들이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토론에 대한 어떤 피드백, 그리고 학생 과제에 대한 안내,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쏟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수업에서 원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높아진 만족도, 네, 이런 부분을 저는 정말 느낄 수가 있었고, 학생들도 실제로도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좋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생들이 미리
컨텐츠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기본 개념과 그리고 중요한 이론들에 대해서 알고 수업에 들어오기 때문에 수업 자체가 굉장히 깊이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심화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학습 활동에 참여를 할 때도 학생들이 미리 공부를 해온 그런 개념이나 아니면 이론들을 적용을 해서 실습이나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심화된 수업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교수님들께서 글로벌 수업을 하실 때 제가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많은 교수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내가 하려는 수업과 동일한 컨텐츠를 가진 어떤 무크나 아니면 해외의 강의 사례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15주 내내 어떻게 그 전체적으로 똑같은 강의를 찾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여러 개의 강의를 찾으셔서 조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무크 강의에서는 1주차부터 5주차까지가 적합하다면 B라는 무크 사이트에서는 5주차부터 뭐 나머지가 적절하다. 혹은 더 이상의 개수를 고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본인의 맥락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수업을 할 때 아무래도 전제는 학생들이 미리 글로벌 컨텐츠를 공부하고 온다는 그런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 그리고 피드백, 그리고 학생 개개인에게 어떤 맞춤화된 평가나 커멘트를 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수님들께서 컨텐츠 제작 자체의 시간을 많이 절약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 많이 신경을 쓰시면 학생들은 사실 그 부분이 더 원하는 부분이고 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만족감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높았고 컨텐츠에 있어서도 높았기 때문에 저는 글로벌 수업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